국제란 게 뭐죠? 그러면 뭘 가지고 확인을 해요? IP, RP를 가지고 확인하죠. 그죠? 국제단계 보정은 19조 하의 보정이 있고 19조 2항 이렇게 돼 있죠. 19조 2항 34조 2항 B5에 따라서 보정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다 나타나야 돼요. 원래 여기에 IP, RP에 19조든 34조든 다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1회 이상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것들은 여러 번 다수의 여러 번 보정이 될 수 있어요. 그게 각각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 1일에 뭐 됐고 2021년 5월 2일에 됐고 2021년에 10월 1일에 됐다.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으면 날짜가 다르잖아요. 세 개 다. 그러면 보정서 번역문을 이 날짜 순서대로 세 개를 내야 돼요. 모두. 그렇지만 그 보정 보정서를 만들 때는 이 순서대로 만들어야 되겠죠. 순서대로. 첫 번째 거 보정서, 두 번째 보정서, 세 번째 보정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이게 최종께 이제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최종께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공식적으로 보정된 게 이렇게 있으면 모두 다 내야 된다. 그래서 그 보정 내용이 다르겠죠, 그죠? 페이지가 그 건이 몇 번인지 좀 알려줄래? 240 번호. 물론 뭐 여기는 요즘에 구별돼서 나와서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예비 보고서 요걸 보면 되죠.
이게 이제 불어로 돼 있긴 한데 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ation Report on Patent Ability 뭐 그런 건데 불어로는 좀 간단하네. 여기 보면 이게 보정서잖아요. 이 상세한 설명 페이지가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2023년 유럽이니까 10월 11일 날 11월 11일 날 10월 10 유럽 반대죠. 메이 11월 10일 네, 11월 그렇죠? 11월 10일 날 보정이 됐고 똑같이 그날 청구 범위가 보정됐어요. 11월 10일에 2023년 11월 10일에 상세한 설명도 보정이 됐고 청구 범위도 보정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정서를 내면 되는데 23년 7월 7일에 도면이 또 보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 상세한 설명 그리고 청구 범위에 대한 2023년 11월 10일자 보정서를 하나 내고 거기에다가 다시 23년 7월 7일자 도면만 보정이 된 거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 현대리님이 화요일 날 문의하셨는데 이걸 보면 도면 도 1에서 도 6까지 다 보정된 걸로 나왔기 때문에 화질이 안 좋아도 다 보정하는 게 맞아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내용상 도면 하나만 보정이 됐다고 해도 얘네들이 지금 도 하나만 보정된 게 아니라 도 6-1부터 6-6까지 다 보정이 된 걸로 여기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보정된 상태로 다 내야 된다. 뭐가 12개였던 것 같은데? 2개? 12개. 12개? 6개 맞지 않아? 도면이? 꿈에서 헛것을 보고 오시는 거. 부속 서류 이게 보정 여기에 나오겠죠? 전부 다 불어로 있네. 다 읽을 수 있죠 이거? 그죠? 다 그 정도 능력들은 되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불어를 했는데 부장님이 이러시는 잘했어요. 하신 분 있어요? 불어? 꼬망 딸내부 꾀스크세 어디서 꿈의 상가 들어본 거 똥블란 에즈로 네. 배우고 막 그랬어요. 지금 이런 얘기예요. 이게 페이지 3부터 4 페이지 3에 이거 용어로 되네. 비슷해서 그런 거는 있네. 22라인 뭐 이런 식으로 상세한 설명이 많이 보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페이지 5부터 이 연구원님은 그냥 들으세요. 맞죠? 뭔 얘기 하는지 모르겠죠? 네. 이렇게 페이지 3부터 12까지 보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구 범위도 보정이 됐고 뭐 그런 얘기고요. 이렇게 첨부했죠. 보정이 됐다고 이 페이지. 원래 이거대로 해야 되는 건데 이제 불어기 때문에 영역문 기준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전부 다 첨부를 했네. 영세도 전체를. 어쨌든 이게 보정됐다는 얘기, 모디파이잖아요. 그죠? 보정된 클레임 아인 명세서 페이지 수 그리고 도면이 이것도 다 바뀐 거고 이거 12 맞죠? 12개네요. 진짜네? 그러면 1에서 6만 바뀌었다는 얘기야. 아니 페이지가 6개란 얘기지. 그러면 다 음. 바꿔주세요.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거야. 도면 수가 아니라. 그죠? 1페이지 도면 1페이지부터 6페이지. 그러니까 IPRP가 영어로 안 돼 있고 불어로 있으니까 헷갈린 건데, 이게 영어로 되면 이거는 뭐냐면 페이지 수고, 그죠? 이거는 넘버야. 청구 항수. 이건 1페이지부터 14페이지라는 거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희한하게 명세서가 14페이지고 청구항이 14개네. 그죠? 이건 청구항수예요. 이건 상세한 설명의 페이지 수 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라는 거고, 이거는 청구 범위의 청구항수 1항부터 14항이라는 거고, 이거는 도면의 페이지 수를 얘기하는 것 같아. 면수. 그렇죠? 이게 그럴 것 같아요. 보정됐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보정서를 2개 내야 된다. 그렇죠? 그럼 그건 해결됐고, 유승미 연구원님 거는 또 도면이 문제였죠. 도면이 이제 예를 들어서 1에서 도면이 10까지 있었는데, 근데 출원할 때 도면을 어떻게 된 거죠? 그렇죠. 피겨 1에서 10인데 피겨 1에서 10 플러스 4에서 10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죠? 이게 더 들어간 거야. 중복해서. 그러면은 이 공개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다 돼. 도 1부터 10까지 도 10 한 다음에 도 4, 도 6, 도 7, 도 9, 도 10을 다시 넣어야 돼요. 있는 대로. 출원할 때. 근데 그거 했을 때 에러가 나오는지 봐야 돼요. 에러가 나오면 뒤에 거는 도 4, B 이렇게 쓰세요. 도 4, 5, B. 그렇지? 이렇게 넣으면 에러가 안 나올 거예요. 혹시 나오면 안 나오죠? 아니 다른 분도 그렇게 하면 안 나오죠. 도 4B 이렇게요? 네네. 안 나왔다. 아니 그러니까 1에서 4가 있고 1에서 10이 있고 공개된 거에 그렇게 나와 있는. 있는 대로 하면 이렇게 이건 없긴 하지. 그냥 도사로 돼 있지. 근데 도사가 2번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B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나중에 자기들이 삭제하는 잦은 보정을 내면 돼요. 기준일 후에. 그런 건이 갑자기 또 저분한테 걸려가지고 일복이 많은 거죠. 일을 빨리 배우라고 그러는 거죠. 해결됐고 이렇게 출연하시면 되고, 오늘부터는 뭐 하려고 내가 새로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래. 개표가 너무 막 스릴이 넘쳐가지고 오랫동안 봤더니 아침까지 봐야 결론이 나면 되더라고. 그냥 아침에 보고 갈 거야. 그쪽에
똑같으면 초고조사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샤이 보수가 있어서 그래요. 뭔 얘기인지 알죠? 네. 보수는 숨겨요. 아시죠? 그런 거 대답도 안 하고 여론조사에 응대도 안 해요. 그래서 그게 그 데이터에 함정이 있는 거죠. 그 추론을 하면 그 유승민고는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발명을 하면 이거를 이제 노하우로 가지고 있거나 추론을 특허 추론을 한다고 했어요. 특허 추론. 특허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발명해서 특허 추론을 안 하면 이게 선추론주의이기 때문에 먼저 추론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된다. 임자가 그런 얘기예요. 하루라도 빨리 추론해야 돼. 일 기준이에요. 일 기준. 그렇죠. 그렇지만 동일한 날에 추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만약에 똑같은 날에 두 사람이 똑같은 발명을 해서 똑같이 출연했다 그러면은 두 사람이 협의를 요청해요. 두 사람이 협의해서 둘 중에 한 사람으로 해야 돼요. 아니면 두 공동 출연으로 해야 돼요. 그럴 경우가 있겠죠. 그게 36조에 있어요. 선출원주의에서. 알바 옆자리에 가면 이게 이게 있거든요. 그거 가져다가 정리하시면.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 출연한 자만이 그 발명에 대해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 36조 2항을 읽어보세요, 유승률. 36조 읽어보세요. 읽어봐요. 2학이요? 1항부터 못 들었잖아, 그죠? 네.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다른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특허 출연한 사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네, 2항.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 출연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 출연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특허 출연인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특허 출연인도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같은 발명이 있는데, 응? 네. 서로 다른 날에 출원이 돼 있는 경우, 그죠? 네. 그때는 먼저 출원한 자가 임자고, 어? 네. 근데 똑같은 발명에 대해서 똑같은 날에 출원이 돼 있다, 두 개 이상이, 응? 그럴 때는 협의해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아무도 못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선출원주의예요. 먼저 출원한, 이거 여기로 퍼스트 파일링. 소리죠. 그래서 어쨌든 출원을 했어요. 출원하면 그냥 심사가 되는 게 아니라 출원 공개가 된다고 했어요. 공개 일반인한테 키프리스에 공개가 된다고 했어요. 공개가 되는 거. 이거는 이제 후에 1년 6개월 후에
공개가 돼요. 공개가 되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게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8개월 후에, 그래서 3년 내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 1월 5일에 출원됐다 그러면 언제 공개돼요? 2021년 10월 5일 후에, 이후에, 그죠? 10월 6일부터 공개돼야 돼요. 그리고 심사청구 데드라인은 어떻게 돼요? 이거 디오 데이트라고도 하고, 그죠? 데드라인이라고도 해요. 그거는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청구를 해야 된다. 됐죠?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특허 출원을 코리안 인텔렉츄얼 프로퍼티 오피스에 출원했다 그러면 이거를 이게 16개월이잖아요. 이거를 1년 내에 그러니까 해외 출원 또는 국내 우선권 주장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날짜는 2021년 1월 5일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해외 출원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파리 컨벤션, 파리 조약에 의해서 하거나 아니면 패턴트 코퍼레이션 트리티, PCT 하에서 하거나 이렇게 두 개 해야 된다. 두 개 루트로 PCT 조약으로 하게 되면 30 months와 31 months 내에 국내 단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30개월이면 날로부터 30개월 언제예요? 이거 연관님 날로부터 30개월 어떻게 한다고 했어? 손가락으로 어떻게 한다고 했어? 2022년 2022년 그다음에 7월 5일까지. 우리나라는 31개월이기 때문에 2022년 8월 5일까지. 그죠? 이렇게 이게 국내 단계 도입을 해야 된다. 이거. 이때는 이거를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하는 건이에요. 이거는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with예요. with 우선권 주장. 이거는 with는 약자로 with 이렇게 하고 without은 없이 이렇게 할 거예요. without은 이렇게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하려면 이 최초 이게 우선권이 되는 거죠. 이게 해외 출원하게 되면.
우선권을 해서 주장을 해서 추론을 하면 어떻게 된다? 선출원주의 하에서 신규성하고 진부성을 인정할 때 이때 1년 후에 추론했지만 1년 내에 추론했지만 이때 우선권 주장일 우선일에 추론한 걸로 그거를 소급해 준다. 소급표가 있다. 그랬죠? 그것 때문에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추론한 다음 추론을 직접 그날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상 여러 가지 물리적인 사정 때문에 1년 내에 바로 추론하면서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런 기간을 벌기 위해서 우선권 주장 제도가 생겼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1년 내에 추론하게 되면 그 발명에 대해서 모든 권리, 그러니까 새로 신규성, 진보성 그런 거 판단할 때 그 우선권 주장이 1년 전으로 소급해서 인정을 해준다. 그러니까 추론인한테 유리한 제도죠. 그래서 이렇게 심사 청구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거예요. 1년 내라는 거 있잖아. 내라는 것은 내 이런 것들은 이날 같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년 후에 하면은 죽지만 1년 내에 하면 1년이 뭐 오늘 추론하고 내일 해외 추론해도 되고 그렇잖아요. 1년 내라는 것은 이 기간만 놓치지 않으면 돼. 심사 청구도 추론과 동시에 할 수 있고 그죠? 내니까 그러니까 이 내라는 게 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서는 3년 내에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내라고 돼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날짜가 도과하면 랩스가 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건 죽어. 이렇게 후에 이렇게 되는 거는 꼭 이날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의무가 사항이 아니잖아요. 한 달 후에 뭐 1년 후에 출원해도 이거 문제가 안 돼. 그렇죠? 이런 것들은 근데 내라고 했을 때는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안 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30개월 내, 31개월 내 있을 때 이게 안 되면 이거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간 내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심사 청구가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실체 심사가 돼요. 실체 심사하고 이거는 또 뭔 차이나? 이게 출원하게 되면 출원은 어떻게 해요? 출원서하고 특허 출원서 플러스 명세서, 그죠? 서류 그런 게 명세서라고 하면 상세한 발명의 상세한 설명 그리고 청구 범위, 요약서 그리고 도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별도로도 하지만 서류, 출원 서류, 명세서라고 하면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출원서 서지사항 위에 이거는 서지사항 플러스 출원 내용 관련 서류가 들어가는 거죠. 출원 내용 관련 서류는 발명의 설명 플러스 청구 범위 플러스 요약서 플러스 옵셔널리 도면, 그죠? 이거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이거는 엔드 오어가 되겠죠. 옵셔널 오어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도면,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서지사항이라고 하면 인적사항을 얘기하는 거. 발명자, 출원인, 그렇죠? 발명자하고 출원인이 다를 수 있어요.
유승미 연구원님이 발명을 했어. 그거를 발명을 하면 발명자가 돼요. 발명자죠. 그러면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면 발명자이면서 발명자 겸 출원인이에요. 근데 나는 저거를 그냥 삼성에 팔 거야. 출원하기 전에. 그러면 팔았어. 양도를 했어. 그러면 본인은 그냥 발명자로 놨고 출원인은 양도를 받은 삼성이 출원인이에요. 그죠? 이해했어요? 거기까지? 네. 그랬을 때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서지사항이거든. 그거를 이제 출원서적, 출원서 커버에 있는 출원해봤잖아. 그죠? 그 서지사항. 그거를 이렇게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방식 심사를 한다고 했어요. 방식 심사. 다 풀이죠. 이거 정리할 수 있죠. 방식 심사. formal examination을 해. 형식적인 심사라는 얘기, 하드웨어적인 심사를 한다는 얘기예요. 방식 심사는. 그리고 내용적인 심사는 이 실체 심사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용을 안 봐요. 하드웨어만 봐. 여기서 소프트웨어를 봐요. 실체 심사, 서브스텐티브 examination. 그래서 그 발명이 진짜로 이게 서지상 포멀 방식 심사할 때는 그 발명이 제대로 된 특허 출원인가 그 형식에 맞췄는가 보고 임장이 제대로 돼 있는가, 그죠?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그리고 뭐 도면은 제대로 됐나 뭐 그런 거 얘기고. 그랬을 때 이게 서지상이 통과가 안 되면 진행이 안 돼요. 그렇죠? 공개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지만 서지사항이 흠결사항이 있으면 그거를 치유하라고 이제 보정 통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입장이 안 내서 뭐 2달 내에 내게 되면 그게 치유가 돼서 방위심사에 통과하면 그냥 진행이 돼요. 진행이 돼서 일단 3년 내에 심사 청구를 했어. 심사 청구를 하면 그때 특허청의 심사관이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심사는 이제 특허성을 심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가 될 수 있는 건지, 출원한다고 모든 게 특허를 해주는 건 아니고 그 특허 요건에 맞는 기준에 맞아야만 해주는 건데 그 기준을 심사하는 게 실체 심사다. 그래서 그 기준은 특허일 경우에는 신규성,